최근 배드민턴계를 뒤흔든 감동적인 사건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최고 수준의 스포츠에는 냉혹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면 관중들은 당연히 모든 경기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최상 2권에서는 선수들 간의 격차가 아주 미미할 때도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최근 패배가 큰 주목을 받은 이유는 그녀의 경기력 때문이 아니라 그녀에게 걸린 기대치가 일반적인 경기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계 랭킹 1위라는 부담감이 상대 선수의 공격력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번 결승전은 단순한 개인 타이틀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배드민턴 역사에 길이 남을 30여 년 만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 결승전이 왜 그토록 큰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려면 광주의 신동에서 국민 스포츠 아이콘으로 성장한 안세영 선수의 여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침착함은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훈련과 희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스템 속에서 단련된 결과입니다. 국제주니어 대회에서부터 세계 랭킹 1위의 시니어 선수들을 꺾기까지 안세영의 성공은 압박감을 동기부여로 바꾸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재능은 단지 필요 조건일 뿐이며 오랜 기간의 끊임없는 노력이 S급 스타를 만드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전형 오픈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특별한 대회입니다. 1899년부터 개최되어 한때 비공식 세계 선수권 대회 또는 배드민턴계의 임블던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한국 배드민턴계의 전형 오픈은 1996년 방수현의 우승 이후 30여 년 동안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안세영이 우승 문턱에 섰을 때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 오랜 침묵을 깨고 한국 여자 단식 배드민턴의 화려한 부활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세영의 플레이 스타일은 진정 독특합니다. 중국 선수들의 공격적인 스타일이나 일본 선수들의 번개 같은 스피드와는 달리 안세영은 인내를 택합니다. 그녀는 마치 뚫을 수 없는 벽처럼 상대를 길고 지루한 랠리로 끌어들여 지치게 만들고 실수를 유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비를 수동적인 것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수비는 매우 정교하고 능동적인 전술입니다. 하지만 왕즈이와의 결승전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왕즈이는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며 공격 속도를 꾸준히 높이고 랠리를 짧게 끊어 안세영의 수비 리듬을 무너뜨렸습니다. 세트 초반의 부진과 경기 막판 아슬아슬한 접전 끝에 안세영의 36연승 행진은 막을 내렸습니다. 현대 여자 배드민턴에서 36연승은 경이로운 기록이며 그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온 것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수라도 완벽하지 않은 날이 있고 패배는 때때로 자기 개발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팬들을 가장 감동시킨 것은 점수가 아니라 영광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안세영의 가족은 딸을 응원하기 위해 20시간이 넘는 비행을 했습니다. 경기 후 흘린 눈물은 패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모두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 잘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떤 타이틀보다도 그녀의 진심과 책임감이 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또한 오늘날 여자 배드민턴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태국과 같은 강호들 간의 격차는 현대 스포츠 과학과 훈련 덕분에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의 미래는 여전히 매우 밝습니다. 탄탄한 기술과 체력을 바탕으로 그녀는 앞으로도 랭킹 상위권을 유지하며 세계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과 같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은 세계 여자 배드민턴 랭킹 1위 선수입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자 배드민턴 선수로 뛰어난 체력, 수비 능력, 그리고 일관성 있는 전술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성공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배드민턴계에서 전형 오픈이라는 이름이 왜 그토록 큰 의미를 지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테니스에 윈블던이 있다면 배드민턴에는 전형 오픈이 있습니다. 1899년에 시작된 이 대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회로 당시 배드민턴은 아직 신생 스포츠였습니다.
어떤 선수에게든 이 대회 우승은 세계 랭킹 1위보다 더 큰 자부심을 안겨주는데, 이는 배드민턴의 전설 반열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배드민턴에게 전용 오픈은 오랜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1996년 방수연 선수가 역사적인 우승을 차지한 이후 거의 30년 동안 여자 단식에서 이 권위 있는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한국 선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세영 선수가 이 역사적인 기회 앞에 섰을 때 온 나라가 숨죽였습니다. 그녀의 우승은 단순한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배드민턴 전체의 강력한 부활을 상징하며 한국이 세계 여자 단식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은 순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세영을 다른 선수들과 완전히 차별화시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녀의 순수하고 흠잡을 데 없는 동시에 놀라운 끈기를 보여주는 플레이 스타일이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빠른 마무리를 위해 강력한 스매시를 구사하거나 일본 선수들이 빠른 움직임을 선호하는 반면 안세영은 매우 끈질긴 수비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비장의 무기는 숨막힐 듯 긴 랠리 속에서도 끊임없이 샷을 받아내는 능력이었습니다. 많은 상대 선수들은 안세영이 가장 위험한 샷조차도 얼마나 쉽게 막아내는지를 보고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풍부한 체력은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는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체력 소모로 인한 실수를 유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스타일을 수동적이고 단순히 기다리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정교하고 능동적인 전술입니다. 안세영은 끊임없이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인내심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수비를 심리전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그녀를 현재 세계 랭킹 1위 테니스 선수로 만들어주는 비결입니다. 코트 위에서 펼쳐진 극적인 사건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자면 특히 왕지이와의 결승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서로 상반된 스타일을 가진 두 선수 간의 숨막히는 두뇌 싸움이었습니다. 앙지이는 이 경기에서 매우 독특한 배드민턴 스타일을 구사하며 공격 속도를 극대화하여 안세영의 수비 전략을 적극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안세영이 걸어놓은 함정인 긴 랠리에 휘말리는 대신 앙지이는 랠리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강력한 스매시와 절묘한 드롭샷으로 안세영을 끊임없이 압박하며 세트 초반부터 안세영의 리듬을 눈에 띄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안세영은 특히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상대의 갑작스러운 전술 변화에 허를 찔린 듯했습니다. 안세영이 좀 더 일찍 경기 흐름을 바꾸려 했다면 상황이 역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스포츠에서는 승패가 한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배드민턴 팬들이 원치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세영의 36연승 행진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치열한 여자 단식 경기에서 36연승을 유지했다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기록입니다. 세계 랭킹 1위로서 코트에 나설 때마다 절대 져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보세요. 승리가 많아질수록 상대 선수들은 그녀의 약점을 찾기 위해 경기 영상을 분석하느라 심리적 부담감은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봅시다. 린단이나 리충이 같은 위대한 선수들도 패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패배 자체가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엘리트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실패는 성장의 여정에서 때때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패배는 우리 전략의 약점을 파악하고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안세영 선수는 이번 패배로 약해진 것이 아니라 다음 도약을 위해 재충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어가자면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울린 순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인하고 끈기 있는 세계 랭킹 1위 테니스 선수 안세영 뒤에는 가족과의 깊은 유대감을 가진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안세영의 가족이 역사적인 결승전에서 딸에게 힘을 주기 위해 20시간이 넘는 비행을 감수하고 경기장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경기가 끝난 직후 눈물을 흘리는 안세영의 모습은 보는 이에게 고요함을 선사했습니다. 그 눈물은 패배에 대한 후회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가족과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고의 영광을 안겨주고 싶다는 간절한 책임감과 열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진솔한 모습이 어떤 타이틀보다도 한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입니다. 팬들은 그녀에게서 순수한 영혼, 오직 성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해 싸우는 선수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가슴 아픈 패배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여자 배드민턴의 치열한 경쟁 구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 선수가 모든 경기를 압도적으로 지배하며 손쉽게 승리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강호들과 급부상한 태국의 경쟁은 모든 대회를 사활을 건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스포츠 과학과 현대적인 훈련법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세계 랭킹 10위권 선수들 간의 기량 격차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중요한 경기는 몇 점의 행운이나 결정적인 순간의 미묘한 심리적 차이로 승패가 갈립니다. 세계 랭킹 1위 자리가 끊임없이 위협받는 극도로 균형 잡힌 경쟁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안세영 선수가 자리를 지켜낸 것은 진정 놀라운 성과이며 우리는 그녀의 헌신에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형 오픈 패배는 끝이 아니라 안세영에게 전략적인 변화를 위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더 높은 목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그리고 특히 2026년 올림픽이 그것입니다. 기술과 체력 모두 여전히 최고 수준인 만큼 세계 랭킹 1위라는 그녀의 자리는 단 한 번의 패배로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배드민턴 여왕 안세영이 장기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격 기술을 다양화하고 수비적인 역습에만 의존하지 않고 앙즈이처럼 독특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상대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스매시의 속도와 파워를 높이는 것이 그 예입니다. 또한 경기 중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처할 수 있는 강철 같은 정신력을 기르는 것 역시 경기 흐름을 잃지 않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되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공이 항상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계 랭킹 1위이자 완벽의 상징인 그녀조차도 때로는 패배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챔피언을 가려내는 것은 단순히 승리 횟수가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입니다. 실패는 때때로 선물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더욱 강하고 끈기 있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동기부여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진정성, 인내심, 그리고 꺾이지 않는 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가치들이야말로 메달이나 기록과 같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이름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안세영 선수의 감동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그녀가 더욱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중국 선수들의 빠른 템포에 맞서기 위한 전술적인 조언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